자, 오늘은 간만에 HF 단파대에 쓰는 40m 7MHz HF 7MHz용 물론 뭐 14도 있고 뭐 21도 있고 뭐 28도 있겠지만 나는 오늘 가지고 있는 게 7MHz 무전기밖에 없어가지고 7MHz를 쓸 수 있는 뭐 그리고 다른 밴드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안테나를 만드는데 옛날에 그 7MHz 다이폴 안테나가 너무 커서 또 루프 안테나도 풀파장이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작게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뭐 인터넷을 뭐 이래저래 뒤져봤더니 루프 안테나가 있더라고. 그것도 지금 요 영상에 보이듯이 마그네틱 루프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얘를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보려고 좀 스케치를 한번 해봤는데 잠깐 설명을 하자면 40m 마그네틱 루프 안테나는 뭐 딴 게 없습니다.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요 둥그런 걸 루프라 그러죠. 그 다음 B라고 되어 있는 요 동그란 것도 루프라고. 안에 있는 요 A는 보통 요 동축 케이블하고 이렇게 무전기로 연결되는 이쪽을 연결이 되는 1차측, 뭐 어째 보면 변압기로 보면 1차측에 연결되는 루프라 해서 커플링 루프라 불러요. 실제로는 얘가 이쪽 주변에 전파를 전달해서 송신할 때는 B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B에서 A로 통해서 전파가 들어오겠죠. 그리고 이 B는 그 프라이머리 루프 또는 뭐 메인 루프라 그래요. 뭐 실제적으로 얘가 이제 공진을 해서 우리가 주파수 튜닝을 하면 요 C가 그 튜닝하는 용도인데 튜닝을 하면 이 B라고 하는 메인 루프에서 결국은 방사가 일어나는 거죠. 안테나로서 전파가 나가는 쪽은 요 B다. 근데 알다시피 안테나는 얘 자체가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그 인덕턴스의 값을 크거나 줄이는데 영향을 주는 게 이 캐패시턴스라다 보니까 요 C는 실질적으로 얘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주파수에 공진을 시키려고 하면 이 급전부의 급전점이 전력 전달을 잘 하려고 하면 튜닝이 잘 돼야 돼요. 쉽게 말해서 동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요 캐패시터를 달아가지고 얘의 가감 더하고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값을 통해서 이 안테나가 특정 주파수,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7메가니까 7메가 주파수의 공진, 레저넌스가 되도록 하는 공진 주파수를 만드는 뭐 그 활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공진 주파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헤르츠를 가지죠. 이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요 L이 지금 여기에서는 메인 루프에 둥근 게 되고 C는 이 캐패시턴스가 되는데 얘 두 개의 값이 맞을 때 이 안테나는 공진한다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게 7MHz잖아요. 7MHz를 이 주파수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L과 C를 얼마의 값을 만들면 된다라는 게 뭐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나와요. 그래서 뭐 주로 C 같은 경우에는 뭐 피코페르시나 나노페르 범위에서 놀고 뭐 L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 헬리 그죠? 또는 뭐 나노 헬리 뭐 미리 헬리는 안 가는데 이 단위 정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. 그 얘기는 금리 이 공진을 시키는 값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저지간 뭐 이런 식의 용도를 쓰고요.
나머지는 이렇게 급전부를 연결하는 급전부의 동축 케이블을 쓰게 됩니다. 이게 치수 디멘전을 한번 보면, 치수는 메인 루프, 커플링 루프는 여기 보다시피 직경이 다이아가 얼마나 하면 17.52cm 정도 돼요. 뭐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인치로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인치로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표준 그 SI 단위를 쓰다 보니까 표준 단위 CGS, MKS 단위 또는 CGS 단위는 잘 안 쓰지만 MKS 단위에 맞춰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얘를 단위 환산을 하면 한 17.5cm 정도 돼요. 여기 나와 있듯이 직경이 17.5cm 정도 되고, 뭐 알다시피 우리가 저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를 배웠잖아요.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하는 공식에 따라 얘를 원 둘레를 구하면 55cm 정도 됩니다. 결국은 얘가 55cm 정도,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55cm의 원둘레를 갖고, 이 원둘레는 원을 만들었을 때 17.52cm가 만들어지겠죠. 그렇고 다음에 메인 루프도 똑같아요. 얘도 이제 이 A와 B의 비율이 보통 어떻게 정도 되나 하면, B의 크기는 정확히 아니지,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리니까 A의 크기는 주로 B 크기의 20% 정도 돼요. 이야기는 A의 직경이 B의 직경에 또는 A의 원둘레가 B의 원둘레의 20% 수준의 사이즈를 갖는다는 거죠. 뭐 좌우지간 그런데 우리가 제작할 땐 그랬는데 뭐 이보다 크고 작다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만들면 이 정도로 해요. 그래서 20% 정도에 맞추면 한 81.5cm 직경이 되고, 얘를 원둘레로 계산하면 한 2.78m 정도 되는 원둘레가 되겠습니다. 얘를 저는 동축 케이블을 쓸까 생각 중인데 재료가 마땅찮아요. 재료가 마땅찮아서 동축 케이블 쓸까 어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얘를 가지고 아까 봤다시피 뭐라 그러면 얘를 동조를 시키다 보니까 튜닝 캐패시터라 가지고, 이제 캐패시터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콘덴서라는 뜻이잖아요, 한국말로. 이 캐패시터의 값을 계산하는 것도 어느 특정 값이 돼야 되는데, 저기에 나와 있는 저 회로에서는 한 130 피코페럿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값이 이제 우리는 이제 바리콘이라죠. 베리어블 캐패시터라고 해서 바리캡 또는 이제 바리콘이라 하는데,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일본 햄페어 가지고 일본에서 하나 돈 주고 그때 한 10,000원 줬나? 사왔던 캐패시터 바리캡이 하나 있는데 걔를 뜯어와서 여기다 한번 붙여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걔를 그렇게 하고요. 실제로 이제 이 동축 케이블은 한 3m 정도 되는 길이가 있으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제작하게 되면 얘하고 얘 전체의 그 높이 키는 한 2.5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 정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 외에 이 급전부 피드 포인트에 급전점에 사용할 커넥터는 BNC 아답터를 쓸까 말까 생각 중인데, 뭐 이거는 뭐 바뀔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M 커넥터 암놈을 쓰든지 어디 가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얘가 잘 그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되면 중간에 초크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, 이거는 초크를 페라이트 코어를 감아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, 요걸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걸 이제 마스터라 그러는데, 이 마스터는 PVC 파이프를 이용할 거고요. 요 바닥은
딱히 돈 안 들게 나무로 된 보드를 판때기를 가지고 원형을 하든 뭐 사각을 하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.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번 7메가 40m 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